오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을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한 호흡만 고요히 내쉬어 보시면 압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는 순간 세상은 이미 절반쯤 평온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석가모니께서 남기신 가르침, 자신을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라는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바깥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안의 작은 전쟁터로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여정의 목적지는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조용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빛이 창호 사이로 스며들 때 우리는 이미 하루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문턱은 높지 않지만 마음은 쉽게 헛디딥니다. 속도는 빠른데 방향은 모호하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정작 가슴은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용히 비추는 일이지요. 알아차림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켜지면 방 안의 사물들이 제자리를 드러내듯 마음에 불을 켜면 생각과 감정이 뒤엉킨 매듭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억지로 힘을 주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눈을 크게 뜨려 하면 오히려 시야가 흐려집니다. 가만히 눈꺼풀에 힘을 풀 듯 우리도 마음의 긴장을 놓아야 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를 살짝 내려놓으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고맙습니다. 내쉴 때는 괜찮습니다 하고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이 들어오면 마음의 자리가 생기고 괜찮다는 말이 나가면 굳은 살이 풀립니다. 몇 번만 반복해도 혈관을 타고 흐르는 박동이 부드러워지고 이마에 모였던 주름이 조금은 펴질 것입니다. 이 단순한 호흡이 바로 내면의 길을 여는 문이 됩니다. 사람은 평생 남을 이기려 애쓰며 삽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앞서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들이 바람처럼 스며들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을 돌아보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대는 언제나 나 자신이었습니다. 남을 이기는 기쁨은 잠깐의 불꽃이고 자신을 이기는 평화는 오래가는 잠불입니다. 잠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밤을 견디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화염이 아니라 잠불입니다. 잠불을 살리는 법은 거칠지 않습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땔감을 아끼며 무엇보다 성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잠불도 같습니다. 마음을 들쑤시는 말들을 잠시 멀리하고 해야 할 일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나 자신에게 천천히 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잠불을 살리는 손길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해명하지 못한 오해가 남아있고 다 풀지 못한 숙제가 마음속 서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첫걸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한 번에 전부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하루의 마음을 한 장의 종이에 펼쳐놓듯 정돈해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마음에 제목을 붙여보십시오. 고마움의 날, 정리의 날, 관계를 돌보는 날, 쉼의 날. 제목이 붙으면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면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목은 어깨에 힘을 주려는 구호가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이끄는 표지판입니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와 씨름하게 됩니다. 씨름은 기운을 빼앗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줍니다. 분노가 왔구나.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구나. 외로움이 자리를 청하는구나. 이름을 붙여주면 감정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다루기 쉬워집니다. 대상화는 무시와 다릅니다. 무시는 등을 돌리는 것이고 대상화는 마주 앉는 일입니다. 마주 앉으면 감정은 천천히 말이 됩니다. 말이 되면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끈이 생깁니다. 그 끈은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를 붙잡아줄 작은 손잡이가 됩니다. 한때 몸이 아파 누워 지내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처리하던 분이셨는데 병이 길어지자 화가 잦아졌습니다. 가족에게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오고 스스로도 그런 자신이 미웠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침대맡에 작은 종이를 한 장 붙였습니다. 오늘의 숨. 그날부터 아침마다 베개 옆에서 30번의 고른 숨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세다가 마음이 흩어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찰나에 숨소리가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숨이 들리고 나서야 말이 나옵니다. 말이 늦어지니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병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으나 그분의 마음은 다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작은 종이에 적힌 4글자가 마음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숨. 우리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볼 때 자주 만나는 손님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친구의 건강, 이웃의 형편, 자식의 진로,
남의 집 평안과 나의 집 근심을 저울에 올리면 마음은 금세 기운을 잃습니다. 비교는 씨앗을 말립니다. 다른 밭을 기웃거릴수록 내 밭은 메말라 갑니다. 비교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당연함의 옷을 벗겨주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들의 이름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적어보십시오. 따뜻한 국 한 그릇,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안부, 복숭아의 향, 저녁 창밖의 노을, 새벽 공기의 차가움. 이름을 얻은 것들은 빛이 납니다. 빛이 나면 마음이 알아보고, 마음이 알아보면 욕심은 물러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비교는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여유가 들어섭니다. 여유가 들어오면 우리는 남을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길은 자기만을 돌보는 좁은 길이 아니라 함께 따뜻해지는 넓은 길입니다. 살아보면 잘 안 됩니다. 다짐은 쉽게 무너지고 좋은 습관은 며칠을 못 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단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괜찮다. 사람은 흔들리다가도 다시 서는 법.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 내일은 한 걸음 더 내딛자. 이렇게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십시오.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은 마음의 근력입니다. 근력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 줌의 다정함을 꾸준히 쌓으면 마음은 자기 무게를 버틸 힘을 키웁니다. 근력이 붙으면 충동이 와도 휘청거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흔들려도 금세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 작은 회복이 바로 내면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마음을 잘 다스려도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은 관계를 위한 연습이기도 합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치솟을 때 그 말이 상대를 세우는지 꺾는지 먼저 가늠해 보십시오. 세우는 말은 나를 먼저 세웁니다. 꺾는 말은 나를 먼저 다치게 합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둥 같은 말은 느립니다. 느린 말이 길게 갑니다. 분노가 오른 순간에 입을 굳게 닫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분노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분노가 천천히 흐르면 그 안에서 슬픔과 두려움이 보입니다. 보이면 어조가 바뀝니다. 어조가 바뀌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면 관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식은 다음에야 밥맛이 돌아오듯 식은 다음에야 이성도 돌아옵니다. 자신을 이기는 길은 언제나 느림에서 힘을 얻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몸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햇볕 아래 잠깐이라도 서서 눈을 감고 빛을 얼굴에 받으십시오. 손끝에서 따뜻함이 번질 것입니다. 따뜻함이 번지는 동안 심장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물을 조금 더 자주 드십시오. 물은 몸의 길을 닦습니다. 길이 닦이면 기운이 통하고 기운이 통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잠자리에서는 화면을 멀리 해보십시오. 눈은 휴식을 좋아합니다. 눈이 쉬면 마음도 쉽니다. 이 단순한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사소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사소함이 쌓인 곳에 평안이 자랍니다. 어느 늦은 오후, 오래된 마을의 정자에 앉아 계신 어른을 뵌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서늘했고 은행잎이 노랗게 내려앉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기는 법만 배웠고 나이가 드니 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아주 늦게 자신을 이기는 법을 배웠다. 그 말에 무게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에는 늘 긴장이 들어있고 스스로를 이기려는 마음에는 자비가 들어있습니다. 자비는 나를 헐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굳게 세웁니다. 자비는 흐리멍덩함이 아니라 분명함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강합니다. 강하지만 부드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고 싶은 힘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자신을 위한 조용한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큰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등잔불을 켜고 오늘의 좋았던 장면 하나를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웃음, 맛있게 익은 찌개의 냄새, 마른 빨래의 촉감, 창틀에 부딪히는 빗소리.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아쉬운 장면 하나를 떠올립니다. 서운한 말, 서두른 행동, 미루어둔 전화. 그 장면에도 같은 시간만큼 머뭅니다. 좋았던 장면에게는 고맙다고, 아쉬운 장면에게는 배우겠다고 말합니다. 말이 끝나면 두 손을 가볍게 모으고 가슴 중앙에 올려둡니다. 심장이 손바닥을 밀어 올리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오늘 나는 나를 조금 이겼다. 그 한마디가 잠의 문을 엽니다. 밤이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길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짧아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길도 같습니다. 길어서 천천히 가야 하고 짧아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약속 하나만 품고 일어나 보십시오. 마음이 요동칠 때 22번 길게 쉬겠다. 비교가 올라올 때 감사할 것을 한 가지 떠올리겠다. 말이 거칠어질 때 한 모금의 물을 먼저 마시겠다. 이 약속들을 오늘만 지키십시오. 오늘 지켜진 약속은 내일의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세워지면 지붕은 저절로 얹힙니다. 집이 서면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마음의 집도 그렇게 지어집니다. 꾸밈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단단해야 합니다. 단단함은 고집이 아니라 다정함을 지키는 힘입니다. 다정함은 스스로에게 먼저 흘러야 남에게도 흘러갑니다. 내가 나를 다정하게 대할 때 세상은 내게도 다정해집니다. 그것이 내면의 승리가 세상으로 번지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 고맙습니다. 내쉴 때 괜찮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사이에 오늘의 햇살과 바람과 냄새와 온도가 마음에 스며듭니다. 스며들미 채워지면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더 멀리 갑니다. 더 멀리 가는 마음은 덜 서두릅니다. 덜 서두르는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깊어진 마음이야말로 자신을 이길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등을 곧게 세운 채 문고리를 잡아보십시오. 오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당신의 어깨를 비출 것입니다. 그 빛 아래에서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 한 걸음이 바로 승리의 시작입니다. 내면의 싸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합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은 당신의 품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품을 스스로 따뜻하게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이기는 첫 예식이며 참된 승리의 가장 든든한 출발입니다. 자기 자신과 약속하는 글을 남겨보십시오.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세 줄만 적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잘한 일, 오늘 내가 배우고 싶은 일, 오늘 내가 미룰 일을 내려놓기 위한 한 걸음. 세 줄은 짧지만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리듬이 생기면 마음은 덜 방황합니다. 덜 방황하는 마음은 충동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충동은 리듬이 없는 빈틈으로 들어옵니다. 세 줄의 기록은 그 빈틈을 메우는 보이지 않는 벽돌입니다. 시장에 가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싱싱한 열무, 단단한 무, 탐스러운 복숭아. 장바구니가 금세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스스로 묻습니다. 지금 필요한가? 내일 먹을 수 있는가?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가? 세 번의 질문이 손길을 정리합니다. 질문은 우리의 발걸음에도 도와줍니다. 감정이 앞설 때 질문을 던지면 속도가 늦춰지고 늦춰진 속도 안에서 우리는 새 선택을 발견합니다. 질문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적습니다. 실수가 적은 사람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가벼운 마음이 바로 승리의 기운입니다. 손에 염주처럼 작은 구슬을 쥐고 마음속으로 덕담을 돌려보십시오. 나에게 하나, 가족에게 하나, 이웃에게 하나, 세상에 하나. 네 번의 선한 마음이 한 바퀴가 됩니다. 하루에 세 바퀴만 돌려도 내 마음의 옹이 하나가 풀립니다. 풀린 옹이는 말의 매듭을 덜고 행동의 굳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바람을 가장 잘 견디는 것은 단단히 뻗은 나무가 아니라 유연하게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꺾이지 않기보다 부러지지 않는 길을 택합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십시오. 삶에는 이미 수많은 승리가 찍혀 있습니다. 병을 견딘 날, 자녀를 키워낸 해, 이사를 무사히 마친 계절, 상가를 지킨 밤, 친구를 끝까지 곁에서 붙든 시간. 그 모든 장면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승리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의 싸움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기억은 오늘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버팀목을 손으로 어루만지면 흔들리던 지붕이 다시 안정됩니다. 당신의 버팀목은 생각보다 굵고 깊습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말은 결코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움은 변화를 막고 사랑이 변화를 이끕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똑바른 요구를 합니다. 거짓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힘들면 쉰다고 말하고 해야 할 일은 한다고 말합니다. 말에 힘이 실리는 까닭은 그 말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요구는 듣는 사람을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요구는 듣는 사람을 바로 세웁니다. 자신에게 그런 요구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승리를 방해하는 큰 적 중 하나는 비교와 한숨이 손을 잡고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비교는 옆집을 보게 하고 한숨은 발밑을 무너뜨립니다. 이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늘 넓습니다. 넓음을 본 눈은 사소한 이익과 손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림이 풀리면 손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손은 더 많이 나눕니다. 나눌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벼움은 길게 가는 힘입니다. 길게 가는 힘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모양입니다. 이따금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 예상 못한 이별, 계획의 실패. 그럴 때는 단단한 언어 몇 가지를 꺼내십시오. 괜찮다. 지금은 이럴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내 곁에 사람이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몸속에 오래 머물던 숨을 어루만집니다. 말은 입 밖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간 말이 근육의 긴장을 풀고 심장의 박동을 낮추고 이마에 주름을 펴줍니다. 말의 힘을 믿으십시오. 말은 마음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하루를 마치며 등을 토닥여주는 의식을 이어가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오늘도 작은 승리를 놓치지 않았다. 오늘도 나를 향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셋 중 하나만 진실이라도 충분합니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힘은 다음 날을 부릅니다. 다음 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연습할 기회를 얻습니다. 연습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놀라울 만큼 넓고 조용한 들판에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 마음의 본래 자리입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의 다른 이름이 자신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셨다면 오늘만은 그 엄격함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나태의 변명이 아니라 회복의 조건입니다. 회복이 없이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는 사람은 반드시 쉬는 사람입니다. 쉬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서는 법도 압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오래 눕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 골목을 걸어보십시오. 가게 셔터 사이로 새는 빛, 사람 손이 닿아 반들반들해진 난간, 화분 사이에서 고개를 내민 새순. 세상은 언제나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연의 박동에 발걸음을 맞추면 우리도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마음이 어제의 실패를 가볍게 들 수 있게 합니다. 가벼운 손으로 실패를 들면 실패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교과서가 됩니다. 교과서를 펼치듯 실패를 펼치면 배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배운 사람은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선택은 넉넉해집니다. 당신의 집 안에 작은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특별한 상도, 값비싼 장식도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접어놓고 작은 잔에 물을 채우고 벽에 기대는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앞에 앉아 하루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그들의 안녕을 빌고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빕니다. 빌다 보면 우리는 알고 모르게 마음을 닦습니다. 닦인 마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가 줄어들면 반응이 줄어들고 반응이 줄어들면 충동이 줄어듭니다. 충동이 줄어드는 만큼 승리가 늘어납니다. 손목시계를 벗고 벽시계를 바라보는 하루를 가져보십시오. 분침과 초침을 잊고 시침의 느린 이동에 몸을 맞춥니다. 느린 시간은 성급함을 씻어줍니다. 성급함이 줄어들면 우리는 멀리 보고 깊이 듣게 됩니다. 멀리 본 눈은 작은 굴곡에 놀라지 않습니다. 깊이 들은 귀는 상처난 말 뒤에 숨은 사연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분노와 서운함이 지나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자리가 생기면 마음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부딪힘이 줄어드는 만큼 오늘의 승리는 조용히 두터워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쁨을 오래 붙잡지 마십시오. 기쁨을 나누십시오. 나누는 순간 기쁨은 모양을 바꾸어 마음의 깊이가 됩니다. 깊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슬픔을 이길 힘을 줍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기쁨을 그 깊이에서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왕복이 가능한 사람이 내면의 싸움에서 오래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래 이긴다는 말은 오래 화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연습은 손을 잡는 일입니다. 당신 자신의 손을 당신이 잡으십시오. 손바닥을 겹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날이 이 손바닥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굳은 살이 만져지면 그 굳은 살을 고맙게 여기십시오. 굳은 살은 당신이 견딘 자리의 기록입니다. 기록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이겼습니다.
아주 작은 자리에서라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나는 나를 이겼습니다. 그 사실 하나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감각이 마음을 포만으로 채우고 포만은 내일의 절제로 이어집니다. 절제는 다시 여유로, 여유는 다시 따뜻함으로, 따뜻함은 다시 관계의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환이 바로 승리의 원입니다. 이제 등을 기대고 눈을 감으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고맙습니다. 내쉴 때는 괜찮습니다. 3번만 반복하십시오. 그 사이에 오늘의 불안은 웅크리고 오늘의 기쁨은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은 기쁨은 잠의 문턱까지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이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이 한 줄이 오늘의 당신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건너가면 어느덧 당신의 걸음은 자연히 단단해지고 당신의 말은 저절로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였음을,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었음을. 감사합니다.